서해안시대의 관문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철길 마을 선유도를 비롯해 우리가 아는 관광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군산의 매력은 우리가 아는 상상 그 이상. 시원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또 오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군산을 볼 기회. 시민과 관광객이 알아두면 좋은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첫 번째 승마장에서 찾아올까요? 귀여운 포니와 아이들이 교감하는데 지자체가 학생 승마 체험을 지원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이렇게 포니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 군산 승마장은 학생들과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승마 체험장입니다. 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진행되는 스포츠는 승마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교감 활동들이 되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오, 멋진 승마를 알짜로 배우는 일,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요? 말과 깊게 교감하는 빗질하기는 초보자도 가능하답니다. 시원하게 빗질한 줄리엣 예쁘죠? 이렇게 말 빗질해주고 같이 교감하니까 확실히 힐링되는 것 같아요. 안녕, 잘 부탁해. 편자 안에 이물질도 정리해주고 스킨십도 하는데 말이 정말 순하네요. 교감을 하니까 어떤 점이 더 좋아요? 동물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그랬는데 말을 타니까 그게 다 풀리고 그냥 말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취미가 꿈이 된 학생의 도움을 받아 승마 수업을 준비했는데요. 지도는 전문 교관께서 해주신답니다. 둘, 셋, 자. 무서워요. 생각보다 엄청 높네요. 오. 말들은 기본적으로 다 순한 동물이고 사람한테 협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승마를 이젠 서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말이 걷는 리듬을 보니 재밌겠어요. 넌 지치지를 않구나.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힘드네요. 와, 이게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닌데요. 다리가 지금 제가 후들거려요. 승마가 사실 전반적인 근육 사용이 많은 편이에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을 직접 써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말 위에서 버티기만 해도 운동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사페 아동 같은 경우에 승마를 하면서 교감 능력도 기르고 여기 승마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승마장들이 재활 승마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말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승마가 넓게 활용되는군요. 어린 친구들도 겁없이 말에 올라타는데요. 함께 호흡하며 힐링하는 기쁨.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으니 승마를 마음에 저장. 승마 탈 때 뛰는 게 재밌었어요.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 수 있어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느낌도 좋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이젠 새만금 어린이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여운 이 장난감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와가지고 넓은 부지와 함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RC카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입장료부터 공짜.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이 있어 온 가족의 힐링 쉼터죠. 이곳의 하이라이트 RC카 체험도 공짜랍니다. 자유 서킷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 RC카를 가져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교육받고 레이싱 시작해볼까요? 새만금의 아우토반에서 거침없이 질주합니다. 조금만 힘을내, 레카스야, 조금만 힘을내. 간다. 오늘 이렇게 재밌게 조정도 하고 논 것 같은데 여기 오면 어때요? 이렇게 운전하는 거랑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큰 레일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재밌었고 또 오고 싶었어요. 군산에서 알짜로 즐기기 세 번째 은파 호수공원에서 찾았습니다.
항상 패드를 잡을 때는 손등이 위로 가게. 여러분 바라봤을 때 앞에가 볼록 들어간 곳이 앞이고. 시민들도 이렇게 쉽게 카누를 배울 수 있다고요? 군산의 명소 은파 호수공원이 있기에 가능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은파 호수공원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예, 여기는 은파 호수공원 안에 있는 은파 카누 훈련원입니다. 평소 때는 그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요. 주말에는 이제 여러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카누 배울 준비를 하는데요. 안전장비는 필수죠. 당연한 말씀. 저는 1인승 타나요? 2인승 타나요?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카누를 배우는 설렘으로 그 매력에 더욱 푹 빠져드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당일 교육만으로도 카누 타기가 가능하답니다. 젖을 수 있으니 신발은 벗고요. 카누 타는 각오는 어떤가요? 아니요, 어떻게 처음 타는데 잘 탈 수 있겠어요? 무섭습니다. 안 무섭습니다. 아, 왜 안 무서워요? 어떻게 안 무섭지? 수영을 잘합니다. 예은 씨도 잘할 수 있죠. 너무 무서운데 자연경관이 또 좋으니까 살짝 기대야 되고 지금 물이 벌써 들어와서 너무 차가워요. 음파 호수 뷰를 즐기며 타는 카누.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호수를 품은 군산 시민들만의 특권 아닌가요? 부러워요. 어때요? 오늘 저 처음 치고 어떻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치고 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아, 근데 확실히 진짜 풍경이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 마음껏 누리는군요. 아 근데 저 빨대처럼 가는 저건 뭔가요? 요거는 또 생긴 게 다르네요. 제가 탔던 거랑. 네, 요거는 이제 체험용이고, 네. 이건 이제 선수들이 타는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요. 대신에 좀 빠른가요? 네, 스피드는 확실히 다릅니다. 오, 선수들이 출격하는데요. 은파 호수를 가르는 반짝이는 물결, 멋진 폭발합니다. 군산에 있는 대학에선 수상 스포츠 수업으로도 받는다는데 은파 호수공원의 매력 정말 알짜로 즐기네요. 와,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 카누 타면 어떤 기분 들어요? 시합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더 멋진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이제 시원함을 전해주는 그런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짜로 즐길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매력적인 일로 팍팍하고 무료한 인생을 즐겁게 바꿔보세요. 찾으면 보이는 알짜, 군산에서 즐겨보세요. 아짜, 아 바쁘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정선에 아라리 인형의 집이라는 인형극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대. 그래서 인형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인형 할아버지도 살고 계신다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볼까? 자, 가자. 아이짜. 인형극 할아버지가 있다는 바로 그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은 정선군 북평면에 자리한 인형박물관인데요. 전시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인형극 포스터들과 갖가지 인형들이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쯤에서 드는 의문 하나. 여기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라리 인형의 집은 1998년도에 그 개관을 해서 인형박물관으로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원래는 나는 그 서울 인형극회에서 그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었죠. 그 인형 작업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이제 공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형들을 하나둘 이렇게 전시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박물관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정선군 북평초 나전 분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는데요. 그는 춘천 인형극제를 10년간 맡은 후 1998년 강원도 몇몇 초등학교의 폐교와 맞물려 이곳 정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야외극장도 손수 지을 만큼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게 이곳 인형의 집이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인형이 전시된 공간.
인형은 몇 점이나 있을까요? 인형이라고 생긴 것은 거의가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엄청 많은데 인형극만 하는 그 인형은 아마 한 500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인형도 있는데요. 자신의 애착 인형을 인형의 집에 기증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기증한 인형이 잘 있는지 가끔 보러 오는 아이들도 있겠죠. 많죠, 아이들이. 여기 오니까 하나의 그 보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즐거워 그러죠. 안 대표가 꼭 소개해줄 게 있다는데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형입니다. 이게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시의 상으로 지정된 꼭두각시 노름인데, 요것이 이제 박첨지, 여기 꼭두각시, 요 사진이 이제 바로 그 남은영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기념 촬영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거 만드신 걸로 직접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셨었어요? 네, 처음에 했죠. 되게 애착이 깊으시겠어요. 네, 조금 애착이 좀 가죠. 1962년부터 인형과 함께한 안정희 대표. 세계 각국과 인형극 교류를 해온 그입니다. 전 세계 인형극들이 다 그 교류가 돼 있죠. 내가 뭐냐면 유니마라는 세계 인형극이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 1980년부터 내가 참석하기 시작해서 몇 년 전까지도 내가 좀 따라다녔죠. 그러니 세계 각국의 인형이 이렇게 많은 게 놀랄 일도 아닌데요.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의 인형극과도 꾸준히 교류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문학이라는 그 일본의 무형문화재죠. 우리가 서로 교류 공연을 하다가 보니까 그 MOU를 맺자고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인형극을 한다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일본 어디에서 어떤 인형극을 공연하는지 구경하러 함께 가볼까요? 일본 도쿠시마시의 시비크 센터입니다. 일본 인형의 마을은 원래 어린이집이었던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어찌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두 민간단체가 인형극을 한다는 공통점과 한일 관계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의기투합한 공연. 센터 안의 한 홀에서 인형극 춤 정선아리랑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선아리랑을 인형의 몸짓으로 풀어낸 공연. 이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대사 없이 무언으로 표현하는 어느 인생입니다. 今回は、韓国から来ていただいて徳島でのその人形芝居の公演に出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今後は、韓国で、私たちが韓国に行って人形芝居をしたり、でまた日本だから徳島だけではなくて、世界各地でこの人形の文化を皆さんに届けていけるような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できるようになれば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だからあらり人形の家とこの徳島の人形の村で、この人形の文化を、世界各国の人々と共有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け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 인형극 교류. 그렇다면 이 인형극에 등장하는 인형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인형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인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유, 궁금하니까 다 함께 가봅시다. 으차, 으차. 정선 인형의 집 야외 공연장 옆엔 안정희 대표의 오래된 작업실이 있습니다. 어느덧 80 중반을 넘은 나이. 하지만 여전히 인형의 생명을 불어넣는 현역인데요. 지금 물론 만들고 있죠. 그 아침 먹으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일을 하고, 어떤 때는 밤 10시까지 내가 여기 작업실에 혼자서 앉아서 해요. 그래도 뭐냐면 그 실증을 못 느끼고 지루한 걸 못 느끼지. 1962년 인형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인형극 연출까지. 그는 어쩌다 이 인형극에 매료됐을까요? 내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미술계 유행이 뭐냐면 모빌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조각. 그래서 조각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형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료된 거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정교하고 고된 작업. 손재주가 좋은 그는 인형을 만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만나면은 눈과 눈이 마주치잖아. 두 번째는 사람의 눈과 상대방의 입이 마주치는 거야. 그 시각적인 게 우선 제일 중요한 거고, 관상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서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시각적인 거하고 청각적인 게 합쳐지면 감각적인 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선 그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형 얼굴을 깎고 있는 안정희 대표.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뭐냐면 이제 오방신장을 내가 좀 만들려고. 색깔에 따라서 방향이 있어. 동쪽에는 청색이고 남쪽에는 적색이고 서쪽에는 백색이고 북쪽에는 흑색이고 중앙에는 노란색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 탈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형극도 만들려고 해서 사람은 다 서쪽에 모여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힘의 원천이 시작되는 거는 전부 강원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은 생각. 그게 내 꿈이야.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져 온 인형극 사랑. 오늘도 자신만의 인형극 역사를 새기고 있는 그의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북한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롭게 태어난 부산항 북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항 북항의 매력. 홍보관 갔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게 탁 튀어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다채로운 매력의 부산항 북항 속으로 안내할게요. 이제는 부산항 북항 시대. 지금은 북항 시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네, 요즘 부산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 부산항 북항이라고 합니다. 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난 북항.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부산역에서 걸어서 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역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북항으로 연결되는 공중보행로. 부산역에 그 하늘 정원이 있어요. 하늘 정원을 통해서 나오시면 공중보행로가 나옵니다. 여기로 쭉 따라 걸으면 이제 북항이 나오는 거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국제 여객터미널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그 왜 홍콩에 가면 이런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달까? 날씨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여행 가는 기분 들더라고요. 북한 바다가 쫙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쉬고 싶을 때 바다 보면서 또 무빙워크로 이렇게 쉬 가면 약간 기차 타는 그런 기분? 좋은데요? 풍경을 감상하며 여객터미널로 쭉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여행 오셨어요? 광주에서 바다 보이고 해서 약간 경치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바다가 있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거의 내려다시피 와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부산 북항 재개발 홍보관입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5층에 재개발 홍보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최대 항만 재개발 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고 설명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시민분들 누구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역사도 나와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부산항의 역사는 고종 13년인 1876년 부산포 개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무역항인 부산포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을 거치며 수많은 인력과 물자들이 이용하는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은 신항 개발로 항만 기능이 정체되고 노후된 북항 재래부두를 시민들의 여가 친수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부진해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15년, 북항 마리나는 2023년 준공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북항 친수공원은 2023년 전면 개방되어 낮에는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 밤에는 야경 명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항만으로 단절되어 있던 주변 공간을 개발해서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국제 해양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민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떤 보완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공공 콘텐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건지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와보시면 북항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물 위로 올라가 보니 뷰 맛집 하늘정원이 있더라고요. 홍보관 갔다가 여기 올라왔는데 딱 오자마자 이게 탁 튀어가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북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늘정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름처럼 하늘도 다 보이고 바다도 다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홍보관 갔다가 여기 꼭 올라오셔서 들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갈 곳은요, 북항하면 바다, 바다 하면 수영, 이곳을 꼭 들려야 합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던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다이빙 풀이어서 프리다이빙이랑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즐길 수 있고, 저희 이제 6개짜리 레인도 이제 준비되어 있는 수영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초보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이제 체험 다이빙도 따로 있어서 언제든지 오셔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겁도 많고 깊은 물은 처음이라 다이빙은 낯설었는데 그래도 이럴 때 도전해봐야겠죠? 오늘 엄청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좀 떨립니다. 그래도 제가 겁이 좀 많은데 오늘 한번 잘 해볼게요. 오늘 우리 체험 다이빙 중에 간단한 수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하강, 상승, 몸에 이상이 있어요. 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흥 하면은 끼가 펑 돼요. 비행기 타보셨죠? 네.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물개 체질인가 봐요, 저. 수영 잘하지 않나요? 이거는 수영장에서도 사용하는 핀이에요. 스쿠버에서도 사용을 하고 코가 있는 마스크를 사용해요. 왜? 입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기 탱크라고 불러요. 물속에 있어서 20km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이게 20km래요. 지금 애 한 명을 업고 가는 거거든요. 장비를 착용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호흡법을 배울 차례. 정말 숨 쉴 수 있는지 좀 떨렸습니다. 그래도 잠수! 근데 내려가니까 이걸로 숨을 쉴 수 있어서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본격적으로 깊은 물을 향해서 출발! 본격적으로 깊은 물을 향해서 출발! 걱정과는 달리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막 신이 났습니다. 실전에 강한 타입인가 봐요. 하트에 윙크까지 하는 여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하트입니다. 5m까지 내려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인어공주가 된 느낌? 이제 24m까지도 좀 내려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는 24m로 제일 깊은 수영장이에요. 어느 지역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나 경남 대구 정도까지는 다 이쪽으로 내려오시고 있고요. 예약을 해서 오는 방식인가요? 네, 그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강사를 동반해야지 입장이 가능하시고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같이 버디 입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강사님을 동반해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와, 여기서 다 볼 수 있네. 북항 마지막 코스는 바로 힐링 공간,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산책하기도 되게 좋고 또 봄 다가와가지고 이제 햇빛도 좀 받을 겸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뛰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북항 친수공원만의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여기가 이 부산항 힐링 야영장인데요. 앞에 바다도 탁 트여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크루즈도 있다 보니까 더 운치가 있는 특별한 야영장인 것 같아요. 바다와 크루즈를 보며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북항 재개발과 더불어서 지역 상권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바뀔 북항, 여러분도 북항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이제는 북항시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북항. 매년 바뀌고 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이제는 북항시대! 얼마나 외로웠나.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불로봉동이라서 불봉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봉사는 13년도부터 했고 불로봉동이 보면은 노후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가지고 LED라든가 뭐 문 수리 이런 걸 저희들이 주 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저는 설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보일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모동 요는 이 대문이 가보면 밑에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 없어가지고 이제 손잡이 두 개니까 각각 교체를 하고 또 요 최근 문 좀 정식을 좀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유사장하고 가가지고 현장 답사를 했는데 여기 요 문을 가지고 그냥 이제 안에다 방음을 하고 옥보기 붙이고 이렇게 작업하고 손잡이 4개를 손잡이 2개죠. 2개 문 2개인데 안에 하고. Get up. 지금 대문이 너무 낡아가지고 완전히 뭐 많이 심해서 대문 교체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많이 험합니다. 집이 상태가 아주 험한 상태고 어르신이 그 월세를 사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를 해주러 갑니다.
이 문이 대문하고 대문. 대문하고 옆에 쪽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쪽문제. 그건 저희들 한번 보고. 예, 한번 보이소. 예, 예. 그래. 예. 이것도 잘라야 되네. 자, 자르세요. 이거다 보면 먹는데. 왜 좋냐고 바람이 불고 밑에 그 사가가지고 막 바람이 부니까 막 거부지가 막 안으로 막 날라 들어오니까는요. 그것도 굉장히 거칠지더라고요. 그래 일어나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 깨끗하시면 좋지 뭐. 편리하고. 건강하이소 아프지 말고 아이고야 더 이상 문도 잠그도 못하고 그래 애를 묻는데 요 빠지고 바로 돌려 바로 돌려. 편안하게 좋습니다. 좋지요. 행복하지요. 다른 분이 이래 이제 방금 어르신 그 고마워하는 거 보고 아이고 고마우신다 이러면 그 이제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어려웠을 때 어려운 분 도와주신 그 내가 참 보람을 느껴요. 뭔가 모르게 사회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뭐 보탬이 된다는 게 나는 참 좋아요. 여기 다 까져가지고 이 피복이 다 벗겨져가지고 불나기 직전이었다니까. 그래 우리가 이 작업을 새로 다 했다.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집이 나무집이잖아요. 그건 목재라 가지고 불 붙으면은 이런데 이게 막 이렇게 험한데 이게 붙어버리면 화재를 해요. 좀 오래전에 어느 집을 갔는데 전구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손전등을 들고 공부를 하는 걸 봤어요. 그 방이 3개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 집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집 주인 보고 왜 좀 수리를 안 해주냐 하니까 나갔으면 좋겠대요. 부모들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등을 교체해 줬는데 학생이 막 울면서 고맙다고 할 때가 참 보람 느꼈습니다. 예. 뭐 남 불편한데 등 끌어주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 어르신 등 끌어준다는 그런 느낌. 그거 가슴이 벅차죠. 가슴이 벅차고 또 이제 봉사가 또 기다려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참 보람 있고, 예, 또 우리 회원들이 참 너무 뿌듯해하고, 예, 진짜 뭐 오늘 보셨지만 전부 일하다가 자기 업을 던지고 봉사 시간에는 다 쫓아옵니다. 와서 봉사를 하고 가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더 어려운 집들, 뭐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불로동, 지저동, 도동까지 이제 해서 앞으로는 동구 전체 어려운 집을 찾아서 해줄 계획입니다.
공산당 화이팅! 화폭이라는 전장을 거침없이 질주했던 그림 장군 주재현. 그는 자그마한 8졸 스케치북에 무한한 세상을 담아냈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던 천재 예술가, 그리운 그의 모습을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봅니다. 주재현 작가의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그의 유작들이 보관돼 있는 홍천미술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재현 작가의 곁에서 수많은 영감을 줬던 옛 연인 이승민 씨입니다. 90년이었나? 네, 맞은 것 같아요. 그 6월 초여름쯤이었는데 인사동에서 제가 어쨌든 조그맣게 뭐 화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가로수가 쭉 있었어요. 지금 뭐 거기 재개발 하면서 좀 사라지기도 한 것 같은데 거기다 빨랫줄처럼 그림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이건 뭐지? 늘 전시장에서 하는 그림들만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일반 그냥 맨날 화랑에서 보던 그림들하고 달라 굉장히 독특해요. 어쨌든 첫눈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림을 좀 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림을 안 판다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무엇을 그린 건지 알 수 없는 화풍.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다양한 도상.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매료됐습니다. 중강 스님이 그림 한 점을 사면서 300만 원 백지수표를 써주셨거든요. 중강 스님하고 300만 원 써서 좀 그거 가지고 가서 300만 원치 미술 재료를 산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스님은 통하는 스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근진에 와서 거기서 그 작가촌을 만들어서 겨울 내내 그때는 이제 물감도 좀 많고 그러니까 팔절지 그리면서는 물감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그랬는데 물감도 많고 큰 캔버스니 화선진이 많이 가져가서 그때 큰 그림을 많이 그렸죠. 1990년 주재현 작가는 강릉 사근진에 동료 예술인들과 합숙하는 예술인 동네를 꾸리고 다양한 기법과 방대한 크기의 작품을 마음껏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부실하는 지느러미로 마음껏 헤엄치던 자유로운 영혼은 1994년 봄 불의의 오토바이 사고로 33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같이 타오르고 바람처럼 떠난 천재 화가, 짧은 생이었지만 그가 남긴 수천 점의 작품을 통해 남은 이들은 여전히 그의 세상을 만납니다. 작년 열렸던 제2연이 나는 죽었다가 작가의 삶과 죽음을 예견한 듯한 작품을 중심으로 주재현이라는 예술가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시는 작가가 남긴 200여 점에 달하는 인물화를 중심으로 자화상과 마주하는 순간을 주제로 합니다. 현재 홍천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고 주재현 작가의 특별전. 전시실로 들어서면 AI로 복원된 주재현 작가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주재현 작가님이 남겨놓으신 사진들과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육성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주재현 작가님의 모습이 살아있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AI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런 작업이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어떤 자랑하는 장이 아니라 주재현 작가님과 같이 우리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는 어떤 감동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천미술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 작가 주재현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데이터들이 원본의 아우라를 지워내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전 제2연이 마주하다는 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모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부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팔절지 프레임 속에 담긴 나를 마주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절지 크기의 창을 들여다보면 작가의 기도, 관람객이기도 한 수많은 자화상들이 쏟아지듯 다가옵니다. 액자 속의 얼굴을 마주하는 또 다른 액자 속의 내 얼굴. 팔절지 프레임 안과 밖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자화상들의 시간. 때론 흉측하고 때론 우스꽝스럽고 때론 성인군자의 얼굴을 하는 제각각이지만 분명 하나인 내면. 작가의 화폭과 같은 작은 창을 통해 한 줄기 빛이 다음 길로 안내합니다. 수많은 자신의 얼굴들을 지나 스스로 주재현 작가가 되는 길. 이 복도를 따라와서 아래 네모에 몸을 맞추고 주재현 그림과 이렇게 어깨선을 맞추면 마치 주재현 작가가 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재현 작가가 된 관람객은 이제 직접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낯빛을 띠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내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곧 나를 마주하는 방법입니다. 내면에 표현하고 싶었던 게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런 식의 전시 방식이 앞으로도 쭉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승민 씨, 어떻게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의 시간 혼자 남겨두고 너무 먼 길을 와서 저런 걸 언제 만들었냐 또. 참. 하지만 나는 승민 씨가 있어줘서 행복했어요. 나와 나의 작품을 기억하고 보듬어주고 빛내주어서 세상 어떤 인연도 이렇게 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디 승민 씨 자신의 삶에도 충실하시길 빌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만나요, 우리. 알지, 그런 거 왜 만들어. 굉장히 이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림으로서 인간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려고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웃는 얼굴, 슬픈 표정,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 꽁꽁 숨겨뒀던 나만의 모습까지. 나의 얼굴이자 모두의 얼굴이기도 한 주재현 작가의 자화상. 팔절지 화폭에 담긴 당신의 얼굴 찾으셨나요?